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62%, 코스닥은 2.76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에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. 지난주 하락, 그리고 어제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그 원인은 바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. 그럼 이 상승의 의미는 무엇이냐?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느냐?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았죠.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 상승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 상승한 요인은 바로 저가 매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며칠 계속 이렇게 시장이 쭉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지금은 밀리기 이전에도 우리 시장은 싼 상태였고, 밀리고 난 이후에도 보니까 지금 좀 낙폭이 과도하다, 우리 시장이 좀 싸다, 이 정도까지는 밀릴 거는 아니다, 이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하고요. 또 그리고 개인들도 매수를 하는데, 그 매수를 함에 있어서 조금 체결 강도를 높여서 좀 급하게 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오전까지의 상황이었는데, 그 중간에 또 다른 재료가 하나 더 나타났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기 진단,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을 한걸 분석한 것을 오늘 오전 시황을 통해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, 그 중에서도 지금 또 하나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 우리 시장을 좋지 않게 만드는, 투자 심리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. 4월 4일 날 바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하나가 이제 종료가 되고, 뭐 새롭게 대장이 다시 복귀를 하든, 아니면 새로운 뭐 선출을 통해서 새로운 대장을 뽑든, 어쨌든 이 불확실한 정국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도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장이 급등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치적인 혼란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은 또 시장이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하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지난주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, 또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 마감 시황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분석된 종목들이, 특히 타임세이버에 분석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괜찮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은, 오늘은 아직도 뭐 시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던 이 관세라는 재료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돈 투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오늘 접근해야 될 종목들이 꽤 많았다, 이렇게 말씀드렸다니까. 그래서 좀 바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, 요거는 오늘 장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를 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떤지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. 내일도 뭐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지난 시황,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시황 쭉 그런 걸 보면서 괜찮은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인데, 이 종목도 뭐 괜찮아요.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요, 잘 안 돼서 지금 지하실 파고 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,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괜찮습니다. 조금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러면은 다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되고요. 그러니까 나는 뭐 좀 시간이 여유롭다, 괜찮다,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내일이라도 한번 땡길 수 있죠. 그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이닉스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. 차라리 이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
그리고 넥센 같은 경우도 이것도 괜찮습니다.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고요. 상승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, 또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 말은 여기에 기입된 세력들이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느긋하게 봐야 되겠죠. 그러면은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한 방 쏴서 포트에 이걸 넣어서 가지고 있든지, 아니면은 아이고 세력들이 돈도 없는데 돈 없는 애들 따라가서 뭐 하노 하면서 안 따라가도 됩니다.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, 그래서 지하실까지 파고들은 그런 상태입니다. 아직 세력들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닌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종목은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상승력을 여러 건 있죠. 그래서 이 종목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 계속 보유하는 것도 괜찮고요. 또 그리고 이제 새로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을 한다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바뀔 때 뭐 조만간에 이렇게 총을 한 방 쏠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종목도 뭐 아직은 완전히 세력들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카카오도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.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것도 세력들이 뭐 완전히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도 되고요. 아이고 뭐 어차피 갈 건데 하고 뭐 이렇게 한번 쏘아보는 것도,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자. 수익매매 종목을 좀 보면은 일단 한솔 피너스 이 종목은 어제도 상한가 같고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. 연상 갔는데 이 종목은 못 따라간다 그랬죠. 상장 폐지, 그러니까 자사주를 공개 매수를 통해서 종목을 상장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따라가기는 어렵고요. 형지 엘리트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렇게 수익 매매를 통해서 한번 해먹었습니다. 해먹고 이번에도 수익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내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수익 매매 중간에 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, 물론 뭐 수익 매매 했다고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빨간색이 많다, 물론 화면 다 안 보기 때문에 빨간색이 많다 그러면 상승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설사 내가 수익 매매 이후에 물렸다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. 여기도 보면 수익 매매하고 난 다음에 손해보는 구간이 있었고요.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짧지 깁니다. 그리고 이것도 수익 매매 이후에 좀 손해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또 날아갈 때는 이렇게 급하게 날아가서 이렇게 해먹는 경우도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느긋하게 시장 바라봐야 되는데, 이것도 아마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있는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시장이란 게 이렇습니다. 이 종목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시장에 상장된 수많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의 있던 개별 요인이 아니라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. 뭐 금리 환경도 있고 뭐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때로는 자연재해도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 환경 영향에 의해서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그 외부적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죠. 또 시장을 그동안 좋지 않게 만들었던 우리 뭐 정치적 불안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으니까 또 시장이 오늘 또 반응하게 된 거고, 지금 내수 침체 뭐 이런 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도, 이 안에 있는 세력들도 뜻하지 않게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또 금융투자 쪽에서 크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막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매매 신호를 나서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의 체계적 위험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있대 이 말이에요. 그래도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뭐 어차피 세력들이 뭐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잘못되면 투자 세력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죠. 그럼 자기가 손해보는 것부터 다른 사람은 도와줄 게 없잖아요. 우리는 세력들이 도와줘야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지만 세력들은 지가 사야 오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정리해서
지가 부유한 종목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도 매수해야 되겠죠? 그럼 다시 오르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빨간색이 많은 종목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보다 기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. 기회가 좀 어려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죠. 이미 이렇게 추세가 끝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어려운 거지.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살아나기 쉽다.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. 어제 뭐 이렇게 빨간색 뭐 많았는데 별로 없죠. 그런 종목들은 오늘 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요. 또 오늘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 또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. 여튼 뭐 그동안 주가 하락 자체가 호재로 보고서 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뭐 기관 투자자들 또 개인들도 오늘은 저가 매수 좀 강하게 들어온 그런 날입니다. 하지만 뭐 완전히 뭐 우리 시장을 조금 끌어안쳤던 악재가 관세라는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라서 큰돈 투입하기는 어려도 개별 종목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. 원래 투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남들이 다 돈 벌었다 그러면은 이거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 쉽겠네 싶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또 한 번도 임대인 입장이 돼 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뭐 건물 사서 연예인들 뭐 건물 샀다 하니까 건물 사서 뭐 세 받아 먹고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건물을 사서 공실이 나는 것도 걱정이고 건물 뭐 이번에 미얀마 지진처럼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뭐 노후화 아니면 뭐 파괴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거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 임차인 분들 요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요구들도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편을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건물 월세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.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남들은 쉽게 버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 남이 주는 월급 받으면 되지. 남이 주는 월급 뭐 받는 거 쉽습니까?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. 하지만 그 과정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다 그런 과정 이겨낸 사람들이 뭐 돈을 버는 거예요. 월급도 한 달 버틴 사람이 한 달 월급을 받는 거고 10년 버티면 10년 동안 계속 월급 받는 거예요. 직장에 버티기 힘들대 말이죠. 또 그리고 투자도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뭐 수익을 내는 거지 중간에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다가 일주일만 일하고 나가면 뭐 돈을 받아도 일주일치 월급만 받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월급 받지 못하잖아요.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수익이 되는 거지 뭐 한 며칠 들고 있다가 오르지 않네 손절 잡고 하는 습관 들이게 되면은 투자 망합니다.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친다 생각하고 담담하게 지내가는 겁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